안녕하세요. 무성보리심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쵸. 지금 오늘 그래도 지수가 반등하긴 했는데, 이제 이 추세를 볼 때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그쵸? 10월달 월봉으로 보면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 음봉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N자 반등으로.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조금 그냥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뭐 어차피 다 그 지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조정이지만, 우리의 계좌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고가가 6.7% 올랐고, 6.7%에서 지금 총 몇 프로가 떨어진 거죠? 어느 정도가? 요걸 고점으로 해서 한, 요 정도까지 15% 정도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그러면, 보통 우리 계좌는 거의 2배 내지는 3배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에서 한 50% 사이로 빠졌을 거예요. 만약에 주도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덜 빠졌을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많이 연동되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2~3배 정도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주봉으로 봐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봉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이전 저점을 조정할 때 이전 저점을 잘 안 깹니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깨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이 8, 9, 10월 달에 지금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저점을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다 깼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좀 늘었고, 양봉으로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여기서 다시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뭐 좋은 시그널이 없죠. 예.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출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찍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거가 나오면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치고 올라가는 게. 결국은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개인들의 자금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오기에 녹록하지 않은 시장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고, 여기에 물린 물량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21선 요 위에서 산 물량들은 지금 뭐 한 20~30% 정도 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는 지금 현재 본전만 오면 된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추세로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늘리는 것보다는. 근데 뭐 가치 투자 입장이라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겠죠.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질수록 상당히 좋다. 그쵸?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이미 저점을 깨고 지금 뭐 이 저점을 오늘 회복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일 이 저점도 바로 회복하고 그 다음 날도 오른다 그러면 N자 반등으로 다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고 다음 저점은 이런 저점이겠죠. 예. 이런 저점, 요런 저점, 그리고 요 고점, 그쵸? 요런 고점, 요런 점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쵸?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고점. 뭐, 지지와 저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을 하고 하면은 이런 데가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뭐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그 포지션이 틀렸다 그러면 포지션을 걷어들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방으로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뭐 한 여기 저점, 여기 요런데, 예, 여기 저점에 오면은 거의 그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런 날도 있었는데 코스닥이 9% 오른 날 이렇게 그쵸? 이렇게 8% 오른 날 이렇게 이러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러한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까지 그냥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 깨고 내려왔죠. 오늘 반등 못하고 얘도 보면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겠죠. 예, 요 정도 오면은 뭐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뭐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S&P도 21선 아래 내려왔고 나스닥도 21선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둘 다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 그쵸? 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포지션을 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엑셀 파일이죠. 제 블로그에 오면은 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 기아차가, 뭐 훌륭한 기업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뭐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기업의 장기 그 실적 시기열을 보면 그냥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어렵게 그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예, 이렇게 보면 그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익 추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아니다. 그쵸. 내재가, 뭐라고 그러죠? 요즘 뭐 그런 걸 하도 쓰지도 않았더니,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률 추이만 보더라도, 혜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또한, 뭐, 하이 싱글 내지는 노우 싱글. 그래서,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무조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된다. 저평가였을 때. 뭐 저평가를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이 ROIC, 투하 자본 수익률입니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하한 자본 대비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예. 이때 차화정 시절에 상당히 좋았죠.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예, 고점을 찍고 끝없이 추락을 했죠. 끝없이 추락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부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저평가일 때 사야 됩니다. 저평가일 때 사야 되는 거죠. 저평가일 때. 뭐 저평가를 가르는 기준은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보시면은 PBR을 보시면 됩니다. PBR을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 기업이 생애 동안 어느 수준의 PBR에서 움직였는지, 그리고 뭐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어느 수준에서 PBR이 움직였는지 이거를 확인하면 지금 이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 보면 뭐 다 있으니까 이거는 ROE하고 PBR하고의 경로 분석인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원래는 ROE를 미래 ROE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미래 ROE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애 ROE와 PBR로 했을 만든 거고요. 뭐 이 산식은 뭐 여기 다 있으니까 뭐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보시면 ROE가 높아질수록 PBR 라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기업은 이익 증가가 실현되는 때는 주가도 상승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PBR 0.5배 이하에서는 좀 안전한 구간이거나 PBR 0.5배 이하에서 사면은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2년부터 고점을 찍고, 그쵸? 2012년에 고점을 찍었죠? 11년, 12년에 고점을 찍고, 내리 하락을 했죠. 11년, 12년에 고점을 찍고, 그래도 반등을 이렇게 전년도 저가 대비 저점 이렇게 반등이 있었지만, 요 정도 수준의 반등으로는 뭐 이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점을 딱 잡고 고점에서 딱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지만 이제 저점을 정확히는 못 잡지만 저점을 이제 잡을 수는 있는 거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올해 0.3배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5년 PBR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각 해년도의 저점 PBR 라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0.39배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0.39배. 0.3배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PBR로만 3% 정도가 떨어졌네요. PBR로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여기서 기아차를 이렇게 보시면 뭐 일봉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고 연봉으로 보거나 연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시면 돼요. 예, 요 수준 25,000원 수준은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현대차를 보면 좀 더 잘 보이긴 할 텐데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예, 똑같이 97,000원 정도. 예, 여기 10만원 이하에서 샀으면 좋은 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아차를 잘 공부하고 있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0.39배 2020년도에 0.39배까지 떨어지는 때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과연
기아차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 그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 되죠. 분기 실적이 턴하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어차피 이 0.3배 완전 21,500원 이 저가에서는 못 사기 때문에 여기서 턴한 다음에 사도 충분한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21,000원이죠. 21,000원이 3월 달이었는데 이때는 뭐 못 사죠. 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오죠. 5월에 나왔으니까 5월에 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3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뭐 많이 올랐네요. 거의 50% 수준 올랐네요. 그쵸? 저가에서부터 이렇게 한 수준 오르면 거의 뭐 50% 가까이 오른 가격에서 사도 괜찮다. 그쵸?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어땠는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잘 모르고 올해 1분기 실적 보면 YOY로 매출액이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감소했네요. 예,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어떤 그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영업이익까지 증가했으면 나쁘지 않았겠지만 잘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가격이냐? 오늘 그 기아차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10.32% 올라서 일봉상으로 거의 전고를 완전히 뚫어버렸죠. 예,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래량도 굉장히 터졌고, 그리고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았네요. 어제 오늘. 그리고 투신도 오늘 많이 담고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예, 뭐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 때 매수하면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얘가 0.74배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이 올라서 0.74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수준은 과거 PBR 라인으로 비교했을 때 최근 5년,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5년 수준으로 하면 이게 평균 0.7배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준으로 했을 때는 상단 부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이제 좀 중요해지는 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기아차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게 결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예,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거를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PBR이나 PER이 낮으면 싼 겁니다. 일단은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저퍼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면 됩니다. 실적 우상향, 실적 우상향, 요거를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러면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PBR이 0.74배입니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장부상 자본 대비 0.74배 거래되고 있는데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1배도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PBR 라인으로 봤을 때는 결코 싸지 않다. 왜냐면 평균이 위아래 상단 평균이 0.61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과연 왜 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이게 유지될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 기업이 내왔던 ROE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ROE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이 과연 이 ROE를 향후 5년 내지는 10년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3.6배, 4.2배 굉장히 낮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2019년도 ROE인 6.3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3배 기준으로 하면은 예상 순이익이 이제 이거는 이제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예상 순이익이 1조 8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보죠. 그냥 순이익으로 봅시다. 순이익으로 보면은 1조 8천억에서 2조 7천억이니까 과거 기아차가 만들어 왔던 이익 라인을 보면 적게는 1조 정도 수준이고 많게는 3조 5천억까지 찍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라인은 기아차가 얼마든지 5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하면은 이제 주가가 위아래 적정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1.5배, 하단은 0.5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주가 라인을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안전 마진이 이렇게 확보된 거다.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 찍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2조 5천억 이상 찍으면 20-30% 정도의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어떤 기아차에 대한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이 정도의 주가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대기아차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떤 분기 추이를 보면 3분기 매출액이 16조 3천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 몇 년이죠? 하나, 둘, 셋, 넷. 거의 3년 3분기 만에 매출액을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조니까 거의 60조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단순히 4 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한 영업이익은 1952억인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세타 엔진 충당금으로 해서 1조 2,60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그리고 예전에 반영한 것 중에서 한 2,800억인가? 그 정도 이제 환입한 게 있습니다. 충당금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하면 영업이익을 약 1.2조 원을 찍었습니다. 1조 2천억 정도를 이번 분기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거의 7.4% 정도
됐고, 예.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보면, 요거를 만약에 세타 엔진 충당금을 안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전과는 확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준 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뭐 제가 기아차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리포트를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예, 몇 개를 읽어보니까 주요 요인이 뭐 제조기업은 다 똑같으니까 판매 믹스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내수 차량의 ASP는 19년 그 원이 아니고 10,000원입니다. 이게 빼먹고 썼네요. 10,000원입니다. 예, 2,490만 원에서 올해 3분기 약 2,77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판가가.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16,100달러에서 18,400달러로 그 상승을 했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판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이제 신차를 출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RV 이런 게 그 많이 팔렸고, 뭐 소렌토라든가 뭐 카니발 신형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내수에 팔리는 게 그 옵션,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뭐 옵션이 있나 봐요. 그리고 UVO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러한 옵션 같은 게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팔면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되고, 요거는 뭐 뻔한 얘기죠. 예. 차가 많이 팔리면 이러한 기업들은 보시면 이렇게 기아차가 감가상각비만 거의 작년에 2조 1,000억입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굉장히 높고, 여기는 또 강력한 노조가 있어서 인건비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러한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그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리스크로는 이제 확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수출 기업은 환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좋은데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침체 가능성, 이런 게 조금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보면은 이제 변화가 생겼죠. 정의선 회장이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피죠. 예, 그동안 이제 아버님이 경영을 하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젊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젊어진 거죠. 그리고 저번에 현대차의 어떤 그 전무님이었나? 그분이 IR 하는 거를 들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예. 왜냐면 현재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업이 나아갈 길을 정한다면 그 길로 가열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현기차가 잘 해내고 있죠. 예. 그 글로벌 판매량도 톱10 안에 현대차는 거의 4위인가 아마 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뭐 8위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서는 뭐 적수가 없죠. 예. 일본 제외하고는 뭐 적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 차, 예, 기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차를 잘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해서 잘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국내에서도 판매량 늘어났고, 북미에서는 아직 뭐 늘지는 않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북미에서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있고 ASP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는 잘하고 있죠. 예, 유럽에서 잘하고 있고, 또 인도에서 좀 성장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조금 힘들고 있죠. 중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신차 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차 효과가 앞으로도 보통 신차 효과가 1년 내지는 짧으면 1년, 길게는 5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 나올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을 2조 정도 찍었을 때 여기 이제 2조 정도 찍고 환율 효과, 금융비용 이런 거 제하고 세금 제하면은 1조 8천억이 나오는데 1조 8천억일 때 ROE가 6.3%였습니다. 근데 3분기에만 뭐 충당금 이런 거 감면하면 영업이익을 1.2조 찍었죠. 예,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앞으로 한 5조 정도 만약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뭐 곱하기 4 하면 그러면은 이거의 2배인 ROE가 거의 6.3%가 아니고 거의 10한 2, 3,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ROE가. 그러면 PBR 0.74배는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뭐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오늘 같은 시장에.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을 거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주가는 여기서 뭐 쭉 갈지 쉬었다 갈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모니터링용으로 거의 종가 부근에서 모니터링용으로 조금 사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계속 공부를 좀 더 해보고 판단을 내려야겠죠. 일단 좀 봐야 된다.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여기에 밸류 체인들, 부품을 납품하는 밸류 체인들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재미가 없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그냥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럴까 안 그럴까 뭐 알 수가 없죠.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